건설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고속도로 주변에 건개꽃이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 기술자들도 할 이야기는 합니다. 이완기의 건설 평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표준 시방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랍니다. 표준 시방서가 현실하고 정말 딱딱 맞았어. 건설 기술자들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있는지, 건설에 전념할 수 있는 시방서인지에 대해서 말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표준 시방서의 의의를 제기합니다. 건설 기술인 협회가 있죠. 건설 기술인 권리 현장 이행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주는 모양입니다. 발주자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근데 한 개 빠졌나요? 없나요? 몰랐나요? 빼먹었나요? 국가로부터 받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불이익이 없나요? 만일 표준 시방서가 잘못돼가지고 건설 기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가 건설 기술자에게 권리 침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시방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죠. 어느 전문가들이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은 검증을 한번 받아볼 시점이 되었다. 이 시방서가 과연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노쇠하지는 않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전문가들 위주로 너무 학술적이지는 않는지. 표준 시방서 한 18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대요. 단위 부분별로는, 단위 공정별로는 정말 잘 써놨다. 내용 하나하나가 막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잘 맞다. 근데 이거 전체 공정을 묶어놨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 축구가 개인기가 참 뛰어난데 팀워크가 안 돼가지고 성적을 못 낸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 히딩크 감독이죠. 유일하게 히딩크 감독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 뭐라고 그랬어요? 팀워크는 되는데 개인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표준 시방서도 비슷합니다. 개인기는 아주 뛰어나다. 잘 만들어놨다. 팀워크 전체를 모아놨을 때가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왜? 책상 위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장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시방서 영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글로서 옳았던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영상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어느 놈이 흰지인지, 어느 놈이 검은지인지, 그죠? 결국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다. 표준 시방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잠깐 한 두 가지만 들여다볼까요? 표준 시방서 공통상 일반상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내에서 수반되는 건축공사에 적용이 된다. 뭘 기준으로? 한국 산업 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현실과 잘 맞지 않다. 3000번 토공사 한번 볼까요? 기초바닥 고르기. 기초 특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 시에는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죠.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 기반으로 할 경우 기계 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에 의해 가지고
기초 저면이 교란, 즉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10cm 내지 20cm 여유 두고 기계 굴착을 중단하고 뭐 한다? 인력 굴착을 한다. 인력 특파기 한다. 그렇게 하나요? 대한민국 그렇게 하는 데 있나요? 어디 현장에 그렇게 하나요? 시방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그렇게 했다 치자. 특파교육에 잡석 넣어야죠. 지금 뭐 저다가 였나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하나요? 덤부차 안 들어오나요? 포크레인 안 들어오나요? 덤부차 포크레인 경장비인가 중장비 아닌가? 현실과 맞나요? 표준 시방서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할 만큼 표준 시방서에서 할 만큼 그렇게 국가가 표준 품질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100원 주나 놓고 10,000원어치 해야 될 판인데 100원 받고 10,000원어치 해야 될 판인데 이게 맞나요? 대매육이 한번 볼까요? 대매육의 헛거리 재료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맞지? 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사질토는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흙을 사용한다. 맞지요? 체가름 하나요? 어느 천년에 체가름 하나요? 그게? 모래로 다짐할 경우 충분히 물 다짐한다. 맞지요? 일반 흙 다짐할 경우 30cm마다 다짐 밀도를 다진다. 그렇죠? 30cm 깔고 다지고 30cm 깔고 다지고 다짐 밀도는 어떻게 해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95% 이상을 한다. 밀도 시험은 어떻게 해요? 품질관리 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서 한다. 넓은 수평구역의 경우는 대미옥이 100루베마다 1회 한다. 한정된 구역은 대미옥이 각 층마다 1회 한다. 이렇게 하나요? 토목공사 되지요. 지금 그림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작은 토목 현장에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30cm 깔고 롤러 가지고 대매우고요. 다짐하고 이게 가능하지요. 토목에서 가능합니다. 건축은 어떻나요? 건축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데 대매우기 해야 됩니다. 건축공사는 도심지 공사가 많죠. 장소가 협소하지요. 그죠? 넓게 터파기를 못하죠. 왜? 인근 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극 공간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그림과 같이 저렇게 파는 거거든요. 저게 대미육이 한다 칩시다. 위에 있는 그 대미육 기준 적용 한번 해볼까요? 30cm 대미육고 95% 밀도 다짐하고. 지금 보시는 그림의 깊이가 14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 47회 정도 해야 돼요. 만일 여기 있는 건설 기술자가 시방서대로 47회에 걸쳐서 흙 갖다 붓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방서대로 시공한다 그러면은 공사 끝나기도 이전에 잘립니다. 이 정신 나간 올빼미 당장에 잘립니다. 잘라야 됩니다. 왜? 회사 망하는데. 이 올빼미 다른 회사에 가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 회사도 망할 건데. 올빼미는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어디가 적응이 안 되는데. 표준 시방서만 가지고 건들다가 이 볼일 다 본다. 자, 표준 시방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하고 이게 맞나요, 이게?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세 컵의 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물의 양이 있지요. 그 물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밥을 쪄야 돼요. 밥을 찌기 위한 시방서가 필요하다. 즉, 토목에 쓰는 시방서가 따로 있고, 건축에 쓰는 시방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넓은 그 토목에 쓰는 시방서를 이 좁은 건설 현장에 그 시방서를 빌려 쓰니 그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간단한 토공사만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골조공사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겠죠? 수백 개 되겠지요? 방수공사는 어떻고요? 방수공사 액체 방수 어떻게 하나요? 우리 빗자루 방수예요.
옛날에는 뭐 수수 빗자루 가지고 했고 지금 플라스틱 빗자루 가지고 휘젓고 다닙니다. 근데 표준 시방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물탈기 액체 방수 A종, B종 나와 있나요? 1차, 2차 나와 있나요? 옛날에는 1차, 2차 나왔는데 이게 맞겠어요, 이게? 미장, 조적, 마감공사는 어떨까요? 현실은 이러합니다. 감독들은 뭘 들고 설쳐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표준 시방서 들고 흔들고 다닙니다. 이거 흔들고 현장에 나왔는데 시방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데 뒤 흔들고 찾고 있는데 50년 경험 있는 건설 기술자가 견딜 재간이 있나요? 무슨 재주로? 시방서가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데 꼼짝없이 죽는 거죠. 이렇게 되었더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건설 기술자는 다 죽고 지금 건설 현장 기술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간 살아서 건설 현장에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참 불가사리한 일입니다. 다 죽어야 될 건설 기술자들이 다 살아서 지금도 하고 있다. 표준 시방서와 현실은 달랐다. 이 표준 시방서가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공사비하고 공사기간 두 개가 문제가 걸리죠. 수반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꼭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기로는 단위 공종별로 한 공종을 하고 후행 공종이 진행될 때 반드시 경과 기간들이 있습니다. 양생 기간이나 그 기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 기간을 100% 반영해가지고 표준 공사 기간을 한번 산정해봐야 된다. 근데 국가가 산정해 본 적이 있나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나요? 불가능한가요? 왜 안 하나요? 과연 그렇게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규정을 100% 준수해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과연 몇 개월 걸릴까요? 지금과 같이 2년 남짓에 그 지어질까요? 그럼 지금 지어진 집들은 전체가 다 표준 시방서 위반인가요? 위반 맞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도 표준공사 기간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시방서에 나와 있는 단위공종의 소유기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누구나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규정, 공식을 만들어내야 돼. 이거 용역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임의대로 자기들은 공사기간을 정했지요. 누가? 강공사들, 발주처가 그랬지요. 교육청은 어때요? 더운 날씨, 추운 날씨, 표준 시방서는 그 날씨 고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학 때 해야 된다고, 방학 때 다 마쳐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공사기간 정해놓고, 그죠? 그 다음 나와서 그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검사하고, 안 지킨다고 두드려 패고, 자기가 검사하고, 자기가 판사하고, 표준 시방서는 자기들이 더 위반하고, 그러면서 시방서 안 지켰다고 두드리 패고 그죠. 이게 합법인가요? 이게 합법인가? 이게 사기인가? 이게 깡패인가? 예? 국가가 깡패인가? 권력이 발주자가 깡패인가? 전 공정에 걸쳐서 이런 현실성 없는 내용들은 다 없애야 된다. 분량도 한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 시방서의 영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자의 재량도 주어야 된다. 어느 산업 중에서 건설 기술자만큼 재량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 오늘도 작업하다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 날씨에 대한 변수, 기후에 대한 변수, 민원에 대한 변수, 환경에 대한 변수, 소음에 대한 변수, 발주처로부터의 변수. 그런데도 그때 판단해야 된다. 표준 시방서 지키기 가면서 그 판단이 되나요, 그게? 회사 말아먹을 일이지, 그게? 표준 시방서는 그런 변수들이 가미된 표준 시방서인가?
건설 기술자 교육도 문제지요. 그 교육은 반드시 첫 번째 고려되어야 될 것이 표준 시방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표준 시방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남는 시간에 지금과 같이 개딸들 저런 교육이 해야 된다. 50년 전에 사용하고 있던 시방서를 들고 흔드는 일, 그지요? 도로에 딱 맞는 그 토목 시방을 들고 건축에 와서 흔드는 일. 표준 시방서는 젊고 건강해야 된다. 현실에 맞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젊은 기술자들이 안심하고 피해보지 않고 건설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준 시방서를 건설 기술자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건설 기술인의 권리는 엉뚱한 규정으로부터 건설 기술자를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표준 시방서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